잠긴.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7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무더위도 적응이 되려고 하네요. 그렇죠? 네. 오늘 나갈 진도는요.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219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이에요. 그렇죠? 누가 이 모든 역할을 정했을까요?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랬죠? 역할이 각각이 다 있어요. 그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역할이. 근데 그 역할을 내가 저 역할을 하고 싶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비교를 해버리면 열등감으로 내가 더 깔아앉죠. 그 역할이 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모든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보고 비교하면 질투가 나고 열등감이 생기고 내가 에너지가 벌써 비교하는 것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게 오히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비교해서 열등감으로 떨어지는 거는 오히려 내가 의식이 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 영화를 하더라도 그 엑스트라와 주인공의 역할이 다른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엑스트라가 주인공을 하면은 그 영화가 흥행을 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각각의 그런 역할들이 있어서 그거를 뭐 감나와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괜히 이렇게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모든 역할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내가 휴렌 박사에게 물었다. 신성이죠? 제로. 그가 대답했다. 언제 정해졌을까요? 뭔가 역할이 다 정해져 있었고 그 역할은 이미 다 신성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당신과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아메바조차 세상에 없을 때,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다면 뭐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전혀 그러니까 나의 의지는 전혀 없다는 뜻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각자의 역할에 매여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어요. 숨을 쉬면서도 우리는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의 삶을 살고 그곳에 이르려면 모든 기억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내 기억들이 있어요. 내 기억들, 나의 기억들을 내보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삶, 제로 순수한 삶, 내 생각이 없는 순수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역시 당시에는 전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해야겠다. 뭐 저희도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듣고 하는데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유의지, 에고의 의지는 뭐예요? 행위만 있다는 거야. 행위만. 그러니까 행위는 하는데 결과는 내맡기는 거. 그렇죠? 결과는 내맡겨야 되는데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 오히려 업을 짓게 된다는 거. 업을 짓게 된다라는 거를 가면 갈수록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남편조차도 저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모르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남편조차도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그냥 와이프로서의 역할만 해주고 하니까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남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이야기를 할 때는 뭐예요?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내가 나의 경험에 의한 어떤 정보를 주는 거 안내를 하는 거 정도 근데 안 따라와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나의 의지, 에고의 의지, 나의 생각의 의지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업을 쌓거나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나는 그냥 알려주는 거. 그죠? 알려주고 결정들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언제까지 알려줘요? 끝까지. 끝까지 알려주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그냥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신의 의지는 뭐예요? 그냥 결정은 그냥 되는 거. 그냥 내려놓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아메바조차 세상에 없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그냥 신성에 의해서 자유롭게가 아니라 내가 전에 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삶은 뭐야? 경험이라고 그랬죠.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거야. 고통이냐 행복이냐 결핍이냐 풍요냐. 그쵸? 내가 행복과 풍요를 경험을 할 것인지 고통과 결핍을 경험을 할 것인지. 그 경험을 하는데 내가 자꾸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고통을 누군가 때렸어. 그럼 뭐야? 맞는 거에 대한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맞는 역할을 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또 때리면 또 뭐예요? 때리는 역할을 때리고 싶어. 그럼 복수심이 있어. 그럼 다음에 또 때리는 역할로 또 온다. 이게 그 역할이 계속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내 생각이 정해져 있어요. 아, 서로 있잖아요. 그냥 정하는 거야. 내가 이 역할 안 했으니까 너도 이 역할 해봐. 서로 이렇게 역할을 정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 정해져서 지금은 정해져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니까 그 전에 했던 거를 그래. 내가 전에 당신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역으로 내가 있죠. 이런 역할을 할게. 부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역할을 할게 하고 저는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요새는 새록새록 아, 내가 그랬었는가 보다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랬었겠지.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근데 오케이, 좋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 충분히 그래요. 편하네요. 너무.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너무 편안하고 좀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사업도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또 요즘에는 그냥 어떤 내면의 뭐 이거보다도 사업적인 어떤 큰 막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아침에도 신이 나더라고요. 내가 자유로울 때 큰 어떤 사업적인 게 큰 게 들어오는데 내가 나를 결핍해서 고통 속에서 막 옥죄고 있으면 사업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사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핍에 있기 때문에 내 고통을 누군가에게 고통을 막 주려고 하죠. 그러면 각각 우주가 다른데 우리는 또 달라서 내 우주만 보면 되는데 영향은 받잖아요. 아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데 영향받지 않는다. 각각의 우주가 다르다. 그쵸? 그래서 어, 기억들을 내보내야 된다. 내 기억. 어릴 때 3살 이전에 아 그래 엄마가 날 버리지 않았고 엄마는 나하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 오빠보다는 동생하고 의논을 해요. 사이가 더 좋은 거예요. 야 내가 근데 그날 제일 근원적인 게 뭐야? 동생 낳으러 가서 엄마가 사라진 날 때문에 두려움이 저는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엄마 안 계시고 아빠는 뭐 연세가 드셨으니까 제 의논 상대가 뭐예요? 제 친구를 동생을 낳아주러 간 거였었어요. 엄마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가셨던 거야. 그쵸? 지금 제일 의논도 많이 하고 뭐 이렇고 저 어쨌든 제 대화가 고집이 세든 어쨌든 뭐 어떤 이유로 얘기를 뭘 하잖아요. 집안 일이든 뭐든 제일 소통이 잘 돼요. 그 엄마가 저에게 선물을 주러 간 날 저는 놀랬던 거죠. 기절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요? 몸살이 그냥 어디서부턴가 샤르르르르 와가지고 그냥 온몸에 등줄기 이 장서부터 해서 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몰라 막 사르륵 하고 완전히 막 몸살기가 나기 시작을 하려고 싹 하는데 이제 알았잖아요. 그날 선물 엄마가 나에게 선물을 주러 갔는데 예? 그날 엄마가 날 버리고 사라진 줄 알고 잘못 알고 몸살기가 나서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 두려움을 잡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몸살이 싹 나면서 닌겔을 맞으러 가고 요새 닌겔 맞으러 안 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꾸 몸살 뭐가 아프면 관심 받으려고 엄마가 닌겔 맞으면 어때요? 옆에 있어야 돼요. 아빠든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받는 거에 저희 엄마는 제일
제일 관심을 끌기 위한 게 닌겔 맞는 거로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 한 3년 전에는 치매, 그다음에 6개월 전에는 뭐 암, 요도가암 이렇게 있긴 있으셨어요. 근데 엄마와 나는 다르다라는 거로 나는 의식 각성하면 그런 것들이 병이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고 모르겠어요. 업이 큰 병은 업이 있어서 이미 이렇게 정해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엄마의 어떤 그 프로그래밍을 저도 이제 따라서 배우고 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쌀쌀하면 전에는 감기로 막 진행을 막 있죠. 감기 몸살.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 엄마가 사라진 날 얼마나 몸살이 나도록 엄마가 없어졌다고 두려워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두려움이 딱 오면 저는 그래서 저는 감기 몸살을 하지 감기를 하질 않았거든요. 감기 몸살을 하니까 그게 그 엄마가 사라진 날에 몸살기가 샥 있었던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감기 몸살까지 막 가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은 꼭 감기 몸살이 온다라는 신념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이제 없애고 그것도 이제 살짝 감기 기운 이제 몸살 기운이 오면 얼른 닌겔을 가서 맞고 와서 스탑을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닌겔도 그냥 맞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닌겔 맞으면서 막 괜히 뭔가 이렇게 그렇다고 누구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진은 찍죠. 막 닌겔 맞은 거. 참 나는 이렇게 아파. 막 광고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나는 내가 컸어. 그리고 나는 풍요로워. 나는 풍요롭고 나는 그냥 순수한 상태에서 사랑으로 있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누구한테 관심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닌겔 맞으면서 사진 찍어서 가족방에 올려가지고 나 이렇게 아파 그러면 어이구 우리 막내는 어머 어디 아파?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들 반응 있잖아요. 엄마 어디 아파?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아파 하는 그게 너무 좋아. 이 느낌이 너무 좋구나. 나한테 관심을 팍 주는 그 느낌이 야 요거 에고가 빨아먹는 단물이구나. 에고가 빨아먹는 단물이라서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내가 그런 에고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풍요롭다. 풍요롭고 행복을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습이돼 있는 거예요, 에고가. 이 습이돼 있는 것도 제가 봐요. 딱 보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서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보니까 습이 돼 있어요. 아주 몸에 그게 젖어져 있는 제가 저를 보는데 스탑하고 보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서 내 마음을 의식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작동시켜서 몸을 조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게 내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스스로 어릴 때 놀랬던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면서 제가 계속 재맥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몸살 나서 엄마가 없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엄마는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저한테 큰 선물을 준 거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친구 같은 가족사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동생을 주었다는 거. 선물을 준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어떻게 해요? 선물을 받은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날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기억을 찾아서 맥락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맥락을 바꾸고 근데 또 두려움이 습이 됐어요. 그 전에도 습이 있었고 55년 동안 습이 있어서 또 올라와요. 그럼 뭐야? 스탑. 선물인데 착각하고 있네. 맞네.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막 바뀌게 되면서 제가 아침에도 뭔가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상업적인 확장이. 많이 만나면 되지? 왜 쬐끔 만나서 그 사람들이 떠날까 봐 그걸 또 두려워하는 걸 즐기고 있을까? 많이 만나면 되고 큰 사람을 찾으면 되지? 왜 작은 사람 보고 이 사람 떠날까 봐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아침에.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여러분들의 기억들을 찾아서 지우십시오. 구체적으로 지워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장은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구체적인 기억들, 그 무의식에 딸려가면 다음에도 무의식에 몰라요, 그냥. 내가 구체적인 걸 찾았을 때 진정으로 다시
수학도 그렇지 않아요? 원리 자체. 원리를 제대로 내가 알았을 때 다른 어떤 문제를 던져줘도 뭐예요? 내가 풀 수 있는데 답만 외웠어. 그럼 뭐예요? 다음 걸 풀 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알고 내가 풀어가는 거는 3살 이전에 근원의 두려움이 들어왔던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랬었구나 두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재맥락을 자꾸 재맥락을 해 나가는 거 질문하는 거 발표하는 거 내 문제를 듣고만 듣는 거 아주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모든 것들이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에서 변형이 되어야 사업을 하던 사람과 관계가 좋던 주변에 사람을 많이 내 주변에 오게 하든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면 뭐예요? 돈이 나에게 확 몰려온다라는 거.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지만 사업적으로는 아 이게 그 빅비즈니스인데 큰 사람을 어떻게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막 이런 게 떠오르는 거야 아침에 영감이 사업적인 영감이 막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게 두려움을 자꾸 지우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억을 찾아서 재맥락을 하시고 듣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들으면서 질문하는 거 중요하고 질문해서 과거의 기억을 찾으면 찾은 거를 어떻게 해요? 예, 발표하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쵸? 예. 하지만 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만큼 알 수 있었다. 내가 악기로서의 어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만을 안다. 내가 악기를 하고 있는데 악기를 만지고 있어요. 근데 또 악기를 만지고 있으면서의 그 각자의 그 역할이 있고, 그쵸? 또 집에 가서는 뭐야? 부인으로서의 역할과 악기를 만지는 거야. 혼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혼용이 됐었어요, 저도. 근데 지금 그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사업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업가로서의 요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구나. 집에 가서는 남편으로서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친정아버지를 잘 모시는 남편이구나. 그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6시쯤 되면은 식사를 챙겨드리는 거예요. 두 분이 알아서 사서 드시던 만들어서 드시던 어제 들어가니까 막 맛있게 그냥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막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뺏어 먹네. 먹으면 안 되는데 뺏어 먹고 오늘은 좀 더 속을 좀 쉬게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 남편도 자기 역할을 찾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가서는 뭔가 사업을 뭔가 하는데 집에 있는 장인어른을 잘 모셔야 되겠다. 6시에 식사는 제가 그 시간에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도 식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 포지션을 잘 각자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한 거 있죠. 각자의 포지션. 근데 악기를 다룰 때 나는 뭐 피아노를 내가 치는데 집에 가서도 피아노 근데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랬던 거예요. 남편과 제가 사업을 같이도 하고 같이 부부이기도 하니까 그 선을 넘어서는 거죠.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걸 역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냥 노타치 그냥 사업은 사업. 누굴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 사업은 사업. 부인으로서의 그냥 들어가서 나는 그냥 역할을 하는데 부인이 나가서 일하다가 그냥 피곤하니까 쓰러져 잠은 자는 거고 뭐 있잖아요. 그냥 서로의 어떤 그 선을 이제는 이제 30년을 넘게 사니까 선을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에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각각의 그 역할들만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각각 우주가 다른데 그 우주를 관여하려고 했던 거 영향을 받죠. 이게 기억을 지우지 않고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면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영향받지 않는 상태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남편도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편하니까 오히려 더 존중해주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임무라는 거, 악기를 연주할 때 부인으로서의 어떤 제 역할이 있더라라는 거. 내가 내 악기를 연주한다면 인생의 조각 맞추기 게임에서 한 조각을 맞춘 셈이다. 한 조각을 맞춘 셈이에요. 만약 내가 조각 맞추기 판의 다른 부분에 억지로 나를 넣으려 한다면 전체 그림이 어그러질 거라는 거. 내가 조각 맞추기에서 그쵸? 판의 다른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야. 왜 그림 판도 보면 있잖아요. 막 애들 흐트러놔요. 그림에 막 이렇게 조각 있죠. 조각이 있는데 그거를 흐트러 가지고
다 놓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친구 걸 하나 들고 와. 그걸 갖다 여기다 맞추겠다고 딱 집어넣고서 나는 저거를 할 거야. 저게 너무 좋아 보여. 뽀로로가 저기 있는데 뽀로로가 너무 좋아. 난 백설공주 갖고 있다가. 뽀로로의 그 그림을 하나 탁 갖다 놓고 여기에 백설공주를 끼워 맞추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림판이 달라진다.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 그죠? 백설공주인지 난장이인지 저쪽 동네에 다른 영화에 그냥 있는지 그 어떤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막 있죠. 혼선이 있었다는 거. 내가 뽀로로 나는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뽀로로가 인기 더 많은데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뽀로로 뭘 올려주시는 것 같던데 영상을 하나 올려줬구나. 그래서 그 그림판이 다른데 다른 그림판에서 다르다. 각자 다르다. 우리는 하나로 세상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죠?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여기서도. 이 사무실에서도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각각의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을 하지 마라고 한 적도 있고 해라고 하는 적도 있고 막 이런데 그게 역할이 뭐예요?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주어지는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도 이렇게 의식이 좀 뭔가 다르잖아요. 그 역할을 안다는 거예요. 역할을 해야 된다. 내 역할이 그거였을 땐 해야 되고 다른 판에서 들고 오면 안 되고 내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된다. 난장이 일곱 난장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백설공주로서의 마귀 할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울은 거울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막 뒤섞어서 해버리면 안 나오죠? 안 나온다는 거야.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체 그림이 어그러진다. 내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셉, 당신의 의식은 완전히 모든 걸 이해하려고 들겠지만 우선 이걸 명심하세요. 우리의 의식은 항시 일어나는 150만 비트 중에서 고작 15비트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걸요. 그러니까 150만 비트에서 인식하는 거는 뭐예요? 15비트만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진작 벌어지는 일들을 의식은 전혀 짐작도 못하지요. 프레임 있잖아요. 그 프레임 그 영화 선생님이 전에 영화 제작하시다가 망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신기했던 게 디즈니 있잖아요. 톰과 제리 뭐 디즈니가 이렇게 제작했던 그 영화 만화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있는데 한 번은 이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유심히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만화 영화를 만들 때도 뭐예요? 한 프레임 프레임 하나 이 투명한 이 비닐 같은 이 프레임 있잖아요. 필름에다가 하나하나 그 동작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에서 뭐 움직이는 걸 하려면 한 동작 한 동작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그려가지고 연결을 쫙 시켰을 때 따다다닥 움직이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한 카트 그래서 24프레임은 그냥 드드드드드 뭐 34프레임이라 그랬나요? 36프레임이 제일 빠르다 그랬나?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연결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른 동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의식에 카트 그 순간만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뭔 소리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자꾸 듣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과거 지나갔는데 과거에 우리가 묻혀서 두려움에 헤매고 있고 그렇죠? 두려움에서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되는데 이 순간은 뭐요? 이 순간에 내가 행복을 선택하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과거 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 해서 고통을 즐기고 있는 게 가짜 나다. 에고다. 같잖아요. 내가 나의 원래의 능력은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데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 에고가. 그 두려움 때문에. 축소된 나로 인해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데 그 프레임 하나하나. 그래서 어제 그냥 듣기만 아직 외워지지 않은지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그 양자 물리학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이 프레임 자체가 이 삶에 뭐라고 그랬죠? 10만이라고 그러셨나요? 10만 프레임 정도 이상의 그 이 엄청난 카트카트 순간에 그 이 찰나가 엄청난 이 찰나를 어떻게 인식도 못할 정도의 그게 엄청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완전히. 근데 그거를 우리는 통으로 보고 있다는 거. 과거를. 그래서 과거에서 우리는 미래로 가는 줄 알고 있다. 고통을. 엄마가 사라진 날 엄마가 나를 버렸어. 버려가지고 내가 버려진 사람이고 나는 사회에서 일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완전히 있잖아요. 외롭고 혼자 버려져 가지고 슬픈 막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을 지워라. 어떻게 해요? 미래는 내가 다시 세팅한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세팅해 놓고 미래가 나한테 오고 있다. 그쵸? 미래가 나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나한테 오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과거에 엄마가 선물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선물을 주려고 가신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심한 무슨 프레임 같은 그 정도의 엄청난 그 장 안에서의 그 카트를 우리가 오해한 거를 계속 끌고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 미래에 내가 세팅하고 미래가 나한테 오고 있는데 과거에서 내가 가고 있는 줄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시크릿 가면 이걸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자꾸 시크릿도 가고 의식 공부도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부자로 풍요로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과거에 이 원리 모든 제가 10년 넘게 듣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뭔가 이 원리가 이런 원리에 대한 것도 가슴에 와닿고 처음엔 들어요. 적는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니 아 고통을 가지고 계속 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남편만 보는 거고 그냥 봤어. 끝이야. 그냥 끝이에요. 나는 여기 나와서 내가 할 일을 또 하는 거야. 내 의식은. 그 의식은 엄청난 그 카트 엄청난 이 미세한 그 카트에서 그냥 내가 있는데 내 정신세계가 과거에서 가는 것이 아닌 뭐예요. 오는 것이다. 내가 그런데 미래를 원하는 것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게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는 것만 받아들여도요.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두렵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왜? 과거의 기억에 나는 버려진 아이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의 사건을 찾아서 맥락을 바꾸고 계속 바꾸어야 제가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느낌이 아침에도 믿어지니까 나는 선물을 정말 많이 처음부터 선물을 받았던 것이고 모든 것들이 선물을 받기 때문에 감사함이구나라는 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어느 정도 임계점이 지나잖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임계점이 딱 지나야 돼요. 그래서 3번을 제대로 듣고 하다 보면 임계점이 딱 넘어갈 때는 내 스스로 이게 다니면서도 스스로 빵빵빵빵빵 기억이 나는 거야. 들었던 거야. 임계점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물도 뭐예요? 99도에 뜨 끓어요? 라면 불어요. 맛없어요. 다 퍼져버려요. 임계점이 넘어가야지 잘 끓잖아. 맛있게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을 해도. 그래서 그 집에서 약한 불로 하는 거보다 그냥 센 불로 그냥 식당의 불로 확 했을 때 음식이 더 맛있고 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세게 할 때 탁 세게 해야 되고 임계점이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임계점이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 의식이 빵 터져서 정말 풍요와 행복을 내가 가져올 때까지 풍요와 행복을 내가 맞다, 풍요롭다, 행복하다라가 들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3번, 2번은 곱하기 2배가 아니라 3번 듣는 거와 2번 듣는 거와 하나는 2배, 3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2배, 3배 아니에요. 2배, 3배 아니더라. 3번 듣는 거는요. 한 번 듣는 사람이 3번 듣는 것이 아니다. 엄청나요. 30배, 300배, 3000배로 이게 확 와닿고 임계점이 빨리 온다라는 거. 전 그것도 알겠어요. 임계점이 빨리 와서 빨리 터지는 거.
그런데 뭐야? 듣지도 않고 임계점이 빨리 터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건 조급합니다. 욕심이다. 그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뎌질 수가 있어. 차라리 오히려 그냥 꾸준 맡기고 신에게 신성이 있죠. 신의 은총이 있어야 돼. 빵 터지는 은총이 임계점이 지나갈 때. 임계점이 각각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돼요? 과거의 기억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된다? 풍요로워야 되고요. 풍요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게 풍요일까 결핍일까? 두려움일까? 용기일까? 한번 보세요. 그쵸? 용기를 냈을까?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서 두렵다는 생각 안 하죠. 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해요? 그게 뭐야?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거를 착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두려움을 선택을 할 것인지 용기를 선택을 할 것인지. 그쵸? 분노를 선택을 할 것인지 내가 수용을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이 있는데 오늘 행복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질문도 하시고 과거의 사건도 찾으시고 계속 집중해서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부자 돼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